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화학적 방제법을 해볼 거고요. 화학적 방제법은 말 그대로 약을 쓰는 방식입니다. 약을 써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약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중점적으로 할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죠? 농림부, 아이고, 뭐죠? 식품의약청가 요거 인증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허가된 약들에 한해서 제가 사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막 중국에서 직수입해오는 약자재도 있고, 뭐 외국 약품도 있고, 약 종류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유통이 인정된 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내용이 안 흐트러지고 다들 이게 좀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을 쓰려면은 일단은 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항상 응애 방제를 했다. 나는 했다. 분명히 나는 했다. 근데 왜 응애가 생기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약이 효과를 못 본 겁니다. 어, 이제 약을 쳤는데도 응애가 생긴다. 약이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요거는 제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은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똑같아요. 뭐, 이 의약 제약회사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면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효과가 다른 이유는 약을 쓴 사람이 조금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봉인들이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잘잘못을 따지고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약이 항상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는 약도 일정 기간 필요할 때 먹으면 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일정 기간을 넘어서 너무 오래 먹으면은 부작용이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약이란 게 항상 이렇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고, 약을 잘못 쓰는 거는 항상 사람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약은 사용 방법이나 출처에 따라서 약이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분무하는 스타일의 분무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립제라고 얘기하죠. 흘려넣는 방식의 흘림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로는 유기산, 계민산, 옥살산 같은 산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네랄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약제들도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접촉해서 응애를 죽이냐, 약 성분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응애를 죽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나눕니다. 접촉식은 말 그대로 살비제, 약액 자체가 응애 몸에 직접 닿아서 응애를 살비하는 방식입니다. 몸에 닿든 입에 닿든 어쨌든 응애한테 그 약액이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그리고 비접촉식은 살비제 액 자체가 응애의 몸에 직접 닿지 않고 호흡기 같은 걸 통해서 응애를 살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분무제 먼저 보겠습니다. 분무제는 무조건 접촉식입니다. 당연히 접촉식일 수밖에 없죠. 분무제는 대표적으로 속살만이 있고 속살 골드액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양봉 한 번이라도 길러보셨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는 코마 H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있는데 속살만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요. 대표적으로 분무제는 우리나라에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용 방식이나 좀 이제 그 성분 같은 게 속살만 때문에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가지고 요걸 설명드릴 거예요. 속살만 2호가 있고 10호가 있고 6호가 있고 속살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호는 아미트라제 성분이에요. 물 1리터에 희석하시는 거고 10호도 똑같은 아미트라제입니다. 요게 물 2리터의 희석일 텐데 10호가 2리터죠?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살만 6호는 성분이 조금 달라요. 추출이 개미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2리터에다 희석하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6호를 쓰기 때문에 제가 요건 확실히 기억하는데 10호는 자주 쓰질 않아서 제가 헷갈리는 건데 아마 2리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딱 요거 속살만을 사보시면은 요 부분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2ml 곱하기 10
한자를 못 읽는데 뭐 10개 뭐 그런 소리겠죠. 10개가 들어있다는 거일 텐데 여기에 2ml가 서 있으면은 앰플 하나당 2ml란 소리라서 물 2리터랑 희석하시면 되고 요게 앰플 하나당 1ml다. 그러면 물 1리터랑 희석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속살 골드액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국내 생산이에요. 국내에서 제가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 속살만의 라이센스 가져와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똑같이 아미트라즈 성분입니다. 그리고 물 1리터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 코마 H는 아미트라즈 성분인데 희석 없이 살비합니다. 희석 없이 살비해서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요런 분무제 같은 경우는 작용 방법이 벌 몸에 묻은 약액, 그 액 자체가 응의 몸에 직접 닿아서 살비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소비를 일단 꺼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빨간 글 해놓은 건 항상 중요한 건데 요게 중요해요. 소비를 꺼내서 벌 몸에 직접 살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살만이나 왕스 쓰면서 내성을 계속 길렀던 게 소비를 안 꺼내고 귀찮으니까 그냥 벌려두기만 하고 슥슥 한 번씩 치고 닫고 슥슥 한 번씩 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뿌리면은 벌 몸에 닿는 양보다 벌통 바닥에 닿는 양이 더 많아요. 소비를 항상 꺼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은 많이 벌려서 내가 소비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각도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 몸에다가 직접 살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응애는 제가 이래서 응애 생리까지 말씀드린 건데 응애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벌 몸에 붙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데 소비 뭐 이제 소광대, 벌통, 뚜껑 뭐 저기 그 개포 막 아니면 빈 소방 이런 데 뿌리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응의 내성만 길러줄 뿐이지 반드시 벌 몸에다 직접 뿌려주셔야 돼요. 속살만은 이제 벌한테 벌을 죽이지 않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가끔가다 뿌린 다음에 우리 벌이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이탁을 사용해놓고 속살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약인 줄 알고. 근데 아예 다릅니다. 정말 아예 달라요. 마이탁은 애초에 꿀벌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마이탁을 사용하신 분들은 꿀벌이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약을 뿌릴 때 너무 많이 뿌려서 얘네들 몸이 젖거나 혹은 바닥에 이 약이 깔려 있잖아요. 벌통 바닥에 이 약이 깔려 있으면은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마시고 중독돼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가 속살만을 쳤는데 너무 많이 벌이 죽어 나온다 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뿌렸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무제들은 소방 안에 있는 소방 봉개 안에 있는 응애를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3주 연속으로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1회 처리 시 3주 연속으로 방지해 주셔야 되고 3주 연속으로 해야지 나 1회 방지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뿌려놓고서는 나 1회 방지했다 하시면 안 돼요. 3주 연속으로 해야지 이게 1회 방제로 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립제입니다. 스트립제도 똑같이 접촉식이에요. 왕스, 홍사방, 만푸골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게 있고요. 요거 말고 상금만패, 막 만푸리크, 막 왕스 리크, 막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글 하나도 안 적힌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다 뺐습니다. 뺐어요. 왜 그러냐면 독해요. 진짜 독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조금 더 독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독해서 넣으면 일단 벌이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싼 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걸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고요. 제가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접촉식으로 적어 놓은 거에 대해서 찬성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일단은 스트립제는 원리 자체는 무조건 접촉식입니다. 하지만 비접촉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런 약재들이 벌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기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화하다 보면은 너무 폭발적으로 기화해서
안에 있는 벌들이 죽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왕스 이런 게 기화해서 응애를 죽이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기화할 경우에는 벌을 잡아 죽이지 이제 기본 만들어진 원리는 접촉을 통해서 응애를 죽이는 쪽으로 애초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식으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건 그렇기 때문에 접촉식으로 분류했다고 알아주시면 되고 중국제를 제가 뺐다 그랬는데 중국제가 약이 좀 독해서 넣으면은 막 기화해가지고 벌이 진짜 한 방에 다 죽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를 이 스트립제 쓸 때는 좀 그렇게 꼭 쓰셔라라고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거 써야지 인정 안 된 거 썼다가 좀 싸다고 괜히 그런 거 썼다가 벌 죽으면은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썼다가 벌 죽으면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습니다. 요거 이제 스트립제는 다 아시죠? 플루발리네이트 지겹게 들으셨죠? 요즘 벌 죽을 때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입니다. 요거 다들 이름 길어서 모르다가 벌 죽으면서 유명해진 우리 양봉풀씨 양봉풀씨의 몇 대소니까 이분은 플루발리네이트의 약재 아저씨. 적용 방법은 스트립에 묻은 약 성분이 유봉 혹은 내역봉의 몸에 묻은 후 응애에게 묻어 살비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스트립제를 꽂아 놓으면은 방금 소방에서 튀어나온 유봉이나 내역봉들 몸에 막 요게 이제 닿습니다. 벌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벌들이 여길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약이 묻는 겁니다. 자,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요게 사용 방법이 좀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애초에 요건 제가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 스트립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친절한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 편도 아니고 좀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용 방법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런 스트립제는 대부분 오메 기준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요런 홍사방에도 오메 기준으로 적어 놨어요. 대부분 오메를 기준으로 잡고 오메 이하일 때는 한 장 넣어줘요. 하지만 오메가 넘어가면은 두 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 통이 오메니 아니냐를 보시고 오메 이하면 한 장, 6매부터는 두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애매해요. 꼭 6매 넘어간다고 두 장 넣으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좀 그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상에 오메 이하일 경우에는 중심 소비에 한 장 넣어주시고요. 단상에 오메가 넘을 경우에는 3번 소비, 4번 소비 사이 해가지고 딱 하나 쏙 꽂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소비에다가 해가지고 한 장 대각선으로 딱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상 오매 해놓으시고 위에 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상에 오매 넣어주시고 위에도 단상에 한 장 넣어주시고 위에도 한 장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꿀 들어올 때는 웬만하면은 왕스 이런 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꿀 들어올 때는 그냥 꿀 다 따고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용 방법도 보시면은 빨간색도 글씨 쳐놨습니다. 반드시 소비 사이에 넣어주세요. 소비 사이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소비 위나 소문으로 넣는 방식은 금지입니다. 금물입니다. 우리가 왕스 써가지고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교육할 때. 그 왕스라는 약 자체가 플루발린 에이트라는 약 자체가 내성에 약간 취약한 면도 있지만 이때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귀찮으니까 소문으로 쓱 넣거나 뚜껑 열어서 소비 위에다 얹어주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뒤집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 방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애가 효과적으로 죽질 못해서 내성이 더욱 잘 생긴다라고 이젠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 금지고 반드시 소비 사이에 딱 이쑤시개 이용해서 꽂아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법이 잘못돼서 응애 내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이 캐나다랑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재활용을 했대요.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더 양심적이에요. 우리는 귀찮았어 그냥 이렇게 좀 날로 넣어주기만 했지 재활용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요 서양 사람들도 약간 좀 지독한 것 같은 게 재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다 쓴 왕스 스트립제를 갖다가 모은 다음에
어디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을 구해와서 이걸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발랐대요. 발라서 다시 넣어주고 이랬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효가 균일하게 나질 않아서 내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또 지목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스는 항상 새 걸 써주시고 반드시 소비 사이에 넣어주는 쪽으로 사용하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절대 통안에 놔두시면 안 되고 일주일 지난 후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왕스는 기화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트립제에 애매하게 약이 남아 있으면은 그 애매하게 남은 약이 애매하게 응애 몸에 묻습니다. 응애가 애매하게 죽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죽다가 또 다시 애매하게 살아나요. 그럼 얘가 번식을 하면은 얘가 이제 내성이 생긴 애를 잔뜩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남은 스트립제는 반드시 빼주셔야지 다음번에 왕스 처리할 때 또 100%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칼같이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저온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스트립제 같은 경우에는 스트립제를 이렇게 딱 꽂아 넣으면은 이게 기화하는 게 아니라 유봉이나 내역봉이 여길 돌아다니면서 몸에 자꾸 부벼요. 부비고 내 몸도 부비고 제 몸도 부비고 내가 부빈 몸으로 제 몸에도 부비고 그렇기 때문에 벌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스트립제에 닿는 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효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온에서 벌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저온에서는 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벌 받고 월동 뭐 이 시기에 왕스 넣어주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건 설명을 다 드렸네요. 말하다 보니까 내성이 가장 생기기 쉽죠. 고온 및 과다 사용 시에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폭발적인 기화를 합니다. 접촉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기화를 해서 벌의 중독사가 자주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서 치명적 단점이 있다.